그래서 지금 하이마스 파틴스라는 모던 사이코애널리스트 현대정신분석의 창설자가 1908년에서 2008년까지 사시면서 오랫동안 임상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과거에 베를린에 유학한 1930년대부터 이분은 정신분석에 관심이 있어서 오랫동안 그래서 임상을 오래 하시고 굉장히 늦게까지 액티브하게 활동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아마 과거의 제자들을 분석하면서 가시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찰스 브레너라고 이고 사이코라이스트 중에 아주 유명한 분, 그분이 모던 컴플릭트 티어리, 현대 갈등 이론을 창설하신 분인데, 이분도 1913년에서 2008년까지 살았어요. 그러니까 95세를 사셨어요. 근데 이분이 2008년에 돌아가신 2006년에 이분의 마지막 책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93세 책을 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책이, 내가 깜짝 놀라요. 그 책을 읽고 자기가 평생 동안 공부한 것을 아주 간결하게 5편의 글로 썼어요. 그렇게 자기 주장을 간결하게 5개의 논문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이분이 모든 것을 이루고 나서 그걸 종합할 능력이 그때까지 생생하게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 서문에 인상적인 게, 그분이 93세 나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해한 정신분석은 이런 것인데, 나하고 토론할 사람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같이 토론의 장에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면 좋겠다고 인바이트하고 있다. 그만큼 마지막까지 자기 하는 일을 평생 즐겁게, 그리고 아주 소명을 가지고 하셨던 분이죠. 근데 오늘 여기서 인용되고 있는 대인관계 쪽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 어떤 알베르타 스찰리타라는 분도 1910년에 태어나서 2010년 100세를 사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라디오 인터뷰, 여기서는 대담을 한 게 1997년도에 대담한 것이, 그 대담 내용 자체가 논문으로 패배하면 이분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정신분석가로 살아오면서 자기는 어떻게 중립성을 지켜왔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환자가 자기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때 환자에게 그 얘기를 자기는 해주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기가 느끼는 정서를 환자에게 도와서, 환자는 모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불러일으키는 영향을 이 사람은 모르고 있으니까 이 사람에게 그걸 알려주는 것이다. 근데 이분은 이걸 자기는 그 중립성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 예를 보는 거죠. 이 환자를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죠. 어떤 면에서는 보통 우리가 중립성 이론에 의하면 우리가 가지는 역전의를 바로 이분에게 해석을 통해서 돌려주거나, 이분에게 내 역전의를 셀프 디스클로스 하는 것 자체가 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보는데, 이 대인관계의 대가가 자기는 많은 수련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기법을 사용하셨는데, 자유스럽게 이 기법을 사용해서 환자를 도울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을 쓰신 분도 그 영감을 받은 거죠. 어떤 면에서는 너무 중립성이라는 것을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서 거기에 우리가 너무 움츠려든다고 한다면 정말 환자를 바르게 볼 수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중립성의 개념을 굉장히 프랙티컬하게 봐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이분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분야를 나누어 가면서 이런 경우에 우리는 어떤 부분을 중립성으로 볼 거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 나름대로 자기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꼭 따라갈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글 자체가 여러분의 임상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여요. 네, 계속하시죠. 그래서 설립자는 아까 위에서 얘기한 7가지 내용 중립성과는 좀 다르다 하면서 먼저 이분은 자신의 역전이 반응을 자신과 환자에 대한 정보로 이용하는 데